오늘 지금 들어오신 반은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모의고사 반입니다. 네, 지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경이라고 하고요.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까 저희가 요거 표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정규반 내가 다 완강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서브노트가 완료가 안 됐다. 용어 서브노트 그 1, 2번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안 됐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모의고사반도 모의고사반 OT를 할 건데요.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원래는 정규반이 이제 수업이 다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치르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138회를 목표로 이제 계속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갈 건데 이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거 못 쓰는구나, 내가 이거 아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고 시간 내에 쓰려니까 안 써지네, 이런 것들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번 트레이닝 하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앞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는 반이에요. 모의고사 반에는 지금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어요. 근데 이 레벨 1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정규반 수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숙제로 용어 서브노트 용어 서브노트가 다 돼야 되는데 원래는 정규반의 용어 서브노트는 이거를 이제 용어 시험지에 있는 것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거 1번과 2번만 쓰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전 과정이 다 완료가 돼 있으면 이제 레벨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벨 2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규반과 모의고사반을 이제 한 번씩 거친 분들이에요. 한 번 또는 여러 번 거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까지 우리가 10 to 10을 거쳐서 시험까지 한번 봐본 분들, 이런 분들을 레벨 2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용어 서브노트를 하셨겠고 그리고 모의고사반 하면 또 이제 서술 서브노트를 또 숙제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10 to 10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레벨 2인데 이거를 지금 저희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강의에서 하신 분이 있고 토목 시공 기술사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토목 시공 기술사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모의고사도 겪으시고 10 to 10도 겪었는데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분들 중에 시공기술사 획득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아까워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해갖고는 이제 딴 기술사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모의고사반을 듣게 되실 텐데 이 모의고사반에서 지금 저희가 원래 이거를 138회 해야 되잖아요. 138회를 목표로 하는데 원래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는 1년에 2번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월 시험, 5월 시험 하고 이제 8월에 시험을 안 보죠. 137회의 우리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136회가 2월에 있었고 1월에 있었나요? 그 137회가 5월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10월이잖아요. 지금 한 6개월, 5에서 6개월 놀았어요.
그래서 요 공백을 이제 잘 메워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가장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 시공기술사를 137회 획득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달리기 순서를 보면 이분이 제일 유리하게 생겼어요. 그죠? 138은 8월에 있었는데 요게 토목시공기술사를 본 분들이 이제 제일 조금 이제 공부의 패턴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달려가는 분이라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 정도의 공백 기간이 모두 다 있었고 이분들도 합격하고 나서 안 논 건 아니에요. 그냥 또 기분 좋고 이제 많이 술도 드시고 좀 즐겁게 보내셨을 텐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요 공백을 이제 메꾸는 재부팅이 필요해요. 재부팅이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보려면 말하자면 이렇죠. 시험을 잘 보는 것. 이게 답안지를 잘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결국엔 이게 합격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어 이제 정규반이나 이제 특강에서 이제 내용을 듣기로는 먼저 1번 제 시간에 써야 돼요. 제 시간에 쓰는데 3페이지 서술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를 이제 제 시간 안에 다 완료를 해야 돼요. 이게 조금 큰 숙제예요. 잘 안 되고, 그죠? 처음에는 요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시험지에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물어본 바를 논지 있게 써야 돼요.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하고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갈 때 이 내용이 물어본 바를 계속 이제 상기시킬 수 있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은 제 시간에 3페이지 쓰고 제대로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막 58점, 56점 막 요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물어본 바에 키워드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레이아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험지 형태에서 눈에 띄는 곳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별화. 남들이 다 쓰고 다 뻔하디 뻔한 답안을 쓰면 그냥 뻔하디 뻔한 점수를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고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아마 레벨 2나 이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 합격의 기본 습관 혹은 합격의 응용 습관이라고 해요. 이러한 답안지의 작성의 요령법을 이제 계속 익힐 건데 지금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시험을 계속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교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이 재부팅을 해야 되는 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험의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는 이 시험의 경험은 그냥 우리 지금 나 128회부터 지금 136회까지 계속 시험을 봤어요. 막 이렇게 이런 원래 그 시험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험의 경험이 많아야 이 답안지의 트레이닝이 잘 되면서 시간 내에 잘 쓰고 원하는 키워드로 다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시험의 경험에서 왜 시험의 경험이 필요하냐면 얘는 객관적인 나만의 답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객관적인 답안, 시험의 경험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메타인지 때문이에요. 요 메타인지라 갈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아이들 이제 공부시키면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막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공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막 이런 인지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메타 인지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내 수준을 내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는 생각보다 잘 안 써진다. 내가 여기에다가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마음 쫄리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못 썼는데 다른 사람 거 보니까 이 사람 이거 썼어. 점수 받으면 난 저 사람은 득점이 되겠고 난 안 되겠네. 약간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가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모의고사반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그날그날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서 답안지 막 달려갖고는 3페이지 썼는데 실제로 풀이해보니까는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요새 트렌드 이런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였구나라도 나중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 자신을 알고 뭐 해야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수준을 알아서 그리고 또 남들과 상대평가기도 하잖아요. 남들보다 잘 써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서 오는 결론으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걸 더 보강해야 되는지 시험 봐보니까 내가 강제 시험 쪽을 모르고 있었네. 시멘트 시험을 내가 좀 약하네. 약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와 이제 반대적으로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냥 뭐 문제만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시간 되고 풀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혼자 공부할 때도 다 비슷한 내용인데 나에 대해 너무 내가 관대한 거예요. 나에게 관대한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50원 주고 2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해서 50분을 드리고 시험 문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풀다 보면은 지금 결론까지 다 못 썼는데 지금 25분이 지났어. 그럼 조금 더 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연결해 갖고 쓰고 나중에 이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시간 안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는 당연히 못 쓰고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요새는 시험장에서 시간을 연장시켜 주질 않아요. 시험 땡 끝났는데 내세요라고 3번 얘기했는데 안 내면 그냥 시험지를 찢어가거나 아니면 안 받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잘 지켜갖고 답안을 쓰기 위해서 나에게 관용적이면 안 되는데 혼자서 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공부하면 집안의 눈치가 보여요. 저도 이 집안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집에서 이제 좀 제가 뭔가 공부를 하고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다들 절 쫓아와요. 내 책상에 다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데 이것 좀 결제해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왜 나랑 안 놀아주냐고 막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미안한 얘기잖아요. 나 왠지 이제 죄인스럽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막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3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현실과 타협하게 돼. 그래 내가 오늘 80분 시험을 못 보긴 했지만 내일 보면 되지. 그럼 내일은 또 내일에 또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제 다 이렇게 몰아놓고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시험들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는 객관적인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 제한이 내 타임워치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보는 게 다 똑같이 해가지고도 시험을 딱 봐야지 나에게 관용적이지가 않아. 그래도 내 무관용의 인지로 이거를 해야지 내가 이거 시간 안에 쓰는지 못하는지 나 스스로가 알게 돼요.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이 약간 긴장되는 낯선 공간. 제 외부에 나와서 외부의 공간에 경쟁자와 함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시험 시작하세요 하고 땡 하면은 이제 남들이 막 쓰는 소리가 막 들려. 그럼 나 완전 마음 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남들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약간 뿌듯함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잘 쓸 수 있어야 시험장에 가서도 실제로 그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의 제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지금 우리 정규적인 시험의 그 답안지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템플릿 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필 같은 거 안 되고 검은색 볼펜만 사용하게 되는데, 검은색 볼펜도 색깔이 뭐 이제 두께가 다르거나 다른 종류의 펜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화이트도 그냥 액상 화이트 말고 테이프, 수정 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시간 안에 할 때 내가 집에서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화이트가 없으면 또 화이트 찾으러 갔다가 오면 또 그 시간에 내가 알아서 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관대하게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관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시간 안에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만의 답안이라는 게 객관적인 나만의 답안,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이제 메타인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학원에 와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다른 사람 답안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풀이를 해주는 거, 그래서 첨삭과 풀이를 같이 해드리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있고 쓰다 보면 이상하게 버릇이 들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잡아줘야지 답안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원에서 어떤 자 4번이네요. 4번은 이제 학원에서 저한테 이분한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그럼 최신의 경향을 출제 경향이 담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실제로 요새는 이제 뉴스 기사에 이런 토목에 관련돼 있는 사건 사고 엄청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법안의 개정이나 시범의 개정이 계속 자주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거보다 또 시간이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나 혼자만 공부 안 하고 이제 매주 이제 시험 숙제가 나가는데, 자 이제 시험 숙제 하는 거 다 검사를 하면은 이제 나만 공부 다 못했네, 막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나 이번 주에 뭐 있어갖고 못했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볼 때 공통 아이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정규반에 보시면 그 흑장판지에 뭐 토제주상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토공의 어느 곳에 넣어도 얘기가 이상해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아이템에 공통 아이템도 있고 그 공정의 중요 아이템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할수록 실제로는 시험에서 아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숙제와 시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레벨 지금 1하고 레벨 2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의 일단은 재부팅을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아까도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그래프는 이제 뭐 계속 쓰이는 그래프이긴 하는데, 60점 만점에 그래프로 60점이 이제 되면은 이제 합격하고 이제 정규반 모의고사 안 오셔도 돼요. 이거 하려고 이제 우리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쭉 이게 이론적 그래프예요. 실제로는 뭐 아시겠지만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은 오지선장, 사지선장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냐 모르냐, 이게 답이 이게 맞냐 틀리냐만 알면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굉장히 한 페이지 터치 할 때마다 계속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기술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술사는 양먹니 자체적으로 워낙 방대하고 논리정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없으면 이거를 계속 증진해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또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아가는 건데 나중에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이게 기술사예요. 기술사에 실제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기사에서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안 붙으면 그냥 안 하고 말지 막 이렇게 해갖고는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6개월로 보고 중간 정도 한 3개월 정도로 보면 이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요 어디쯤이에요. 요 어디쯤에 레벨 1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오늘 정규반도 듣고 모의고사분도 이제 같이 시작한 분들은 요 어디쯤이겠죠. 그래서 요 분들이 있고,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토목 시공기술사를 이제 획득한 분들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토시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놀았으니까 좀 이 정도 떨어졌겠죠. 이게 레벨 2인데 토시인 분들. 근데 레벨 2인데 토품인데 이제 시험을 한 번 낙방을 하시거나 2번 정도 낙방을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점점 이제 빠지는 이런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이제 공부가 내려앉는 슬럼프를 갖게 되는데, 얘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봤던 거 또 보고 이러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 공부가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정규반 서브노트가 되고 서술 서브노트가 되면 또 보기 싫어요. 이거 만드는 것도 진짜 빡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공부해갖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다 아는 단어야. 근데 나 이거 시험에 잘 안 쳐지는 것 같아. 그리고 시험에 시간 내에 쓰고 요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알긴 아는데 시간 안에도 빨리 쓰면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랑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6개월 만에 합격하고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사례가 학원에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기술사가 1년에서 2년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공부해야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이렇게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면접 2년 해요. 면접 1년 넘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한 거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이제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험의 경험을 밀도 있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공기술사가 있는 요 분들, 레벨 2,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요 분들이 이제 레벨 2의 토프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또 단점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번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었던 이 답안의 방법이 FM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시는 또 토품하고 조금 다른데, 토품하고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의 답안을 자꾸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안 되는 이유는 좀 그런 면에서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기술사가 있잖아요. 별로 안 급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늘어지는 경향. 안 되면 다음에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결국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시너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서 다른 분들의 답안들도 이제 내 현장 경험,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본사 경험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겪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가면 더 좋은 답안을 서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을, 얘를 왜 해야 되냐, 시험에 즉 모의고사가 주는 이점이 있어요. 모의고사의 이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시험을 보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볼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되실 겁니다. 시험을 망쳐요. 망치면은 이게 각성이 돼요. 내가 이거 생각보다 이거 안 되네. 첫 번째. 시험을 망치면 이거 되게 충격이 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이 객관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통제 속에 살면 집에서 책 보고 쓸 때는 엄청 룰루랄라 쉽게 막 진도가 나가는데, 책 딱 덮고 시간 안에 쓰라고 하면 이제 깜깜막막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동안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토모 품질시험기술사는 전체 한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응시를 하지만 매해에 그중에 7명, 8명 붙어요. 그러면 10% 정도 남짓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등쯤 돼야지 될 것 같은 대충의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안 되네. 아이씨,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첨사 풀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알고 계신 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알록달록하게 표현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 쓸 때 한 가지 색깔로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그냥 똑같이 이게 막대기만 그려가지고는 표시를 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가 어떤 더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이제 첨삭에 이제 안 좋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풀이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나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를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건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내가
망쳐야. 오늘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그날 안 실수해요. 그날 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풀어본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당황한단 말이에요. 물론 안 풀어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 풀어본 문제도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해보는 연습을 해야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릴렉스하고 풀어져가지고 이제 완전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서브노트만 열심히 해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다가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가갖고 시험에서 뭔가 답안지를 한 번도 안 본, 처음 본, 그리고 이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걸 물어본 적은 나는 시험지 안 해봤는데 라는 게 아마 출제가 될 거야. 그렇게 출제하려고 출제위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출제를 된 문제를 보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지 않게 내가 아는 거 아는 대로 되는 대로 거기다 뭐든지 다 꾹꾹 눌러갖고 썰 수 있게 그러려면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험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첨삭과 풀이 과정을 일으키면서 오답 노트를 또 쓴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서브노트로 이거를 만들어서 썼는데 시험에 보니까 안 나와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시험에 이제 망했어요. 그래갖고는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써다가 말았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쓰는 걸 노력해야 되고 썼는데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뭐 레이아웃이 좀 잘 안 잡혔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잘 할 수가 있어요. 뭐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바로 달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말을 저처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몇십 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속 뭐 아이들한테는 막 1만 시간의 법칙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전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경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1만 시간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래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야 그 시간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하려면은 시험을 보려면 일단 숙제를 해오셔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험이 내가 이제 여기 내에서 문제를 낼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숙제 안내를 해볼게요. 이 숙제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 70문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중요 추가 문제가 있어요. 추가 50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통해서 문제를 이제 서술 서브노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를 나눠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혹시 이 레벨 2처럼 모의고사반을 한번 듣고 시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 그거는 이제 저거는 하셔야 돼요. 또 있으실까요? 네. 필요하세요? 모의고사반 한번 들으시고 시험을 보신 분은 이걸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레벨 2 시험들을 나눠 드릴 거예요. 네, 잠시만요. 제가 레벨 2라고 써 있는 걸 드리는 거죠? 이거 레벨 2를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레벨 2가지고요. 네.
요거는 예전에 하셨었죠? 근데 저 자료가 다 없는데요. 아, 자료 서브노트가 없으세요? 저 3년 전에 시험 따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거 하셨죠? 서브노트가 없으시다고요? 네. 네, 네. 아, 레벨 2도 보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 70 문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기출된 문제 중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반복되고 기본적인 문제. 그런 게 주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역대 문제들을 다 살펴가지고는 이제 반복되고 기본되는 문제들을 살핀 게 70 문제예요. 근데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이 50문제 중에 두 가지는 품질에 추가되는 품질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요거를 이제 신규 문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목 시공기술사에도 문제가 비슷한 게 나와서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서브노트를 하셨다면 이제 이 문제 중에 이 주요 70 문제 중에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만 체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추가 품질 문제가 있고 추가 토목 뭐라고 써야 되나?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추가 보강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기존 문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품질 문제를 하실 분들은 이제 레벨 2의 토품분 이거는 토시분들은 이거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토목 시공기술사를 획득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문제 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토목 시공기술사는 그나마 조금 바빠요. 근데 토목 품질기술사인데 레벨 2는 문제가 22문제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때 내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만약에 이제 주요 70문제가 다 완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70문제 보충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주차라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 주차별로 숙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1주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주차 분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서브노트를 3페이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약간 축약되어 있는 방법으로 서브노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또 들어드릴 건데 요것도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네 분.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서브노트, 올인원 서브노트에 있는 답안인데 요거를 보고 어떻게 쓰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요것도 보면서 같이 해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씩. 이거 뒤로 다 넘겨주셔야지. 하나씩. 하나 가지고 넘겨주세요. 자, 요거를 보시면 실제로는 요렇게 이게 두 장이 있잖아요. 두 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1장, 2장 요렇게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파는 을지라는 게 있어요. 답안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쫙 피면 이렇게 보이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한 장으로 앞뒷면이 되게 작성을 하시면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딱 쫙 폈을 때
이 문제가 한 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문제는 토공사의 구조물의 접속 구간 부등치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본 게 두 가지잖아요. 네. 구조물 접속 구간의 부등치나 원인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물어봤어요. 두 개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의 찍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결론까지를 쓰는 거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서론을 쓰고 2번 엑스트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에 물어본 바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안 쓰셔도 되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아이템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목만 쓰시는 거예요. 제목만. 그리고 세 번째, 부등치마의 아까 원인 물어봤잖아요. 원인도 요 아이템 1번, 2번, 방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 요게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한 줄씩 제목만 쓰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쪽에 쓰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중요한 거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도 들어갔다, 여기도 들어갔다, 여기다 다른 내용들도 메우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방지 대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용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다 글씨만 잔뜩 쓰고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 넣어있는 주요 그림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렇게 가운데가 되고 아까 여기다 문제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1번에서부터 결론 5번까지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글로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이게 양쪽에 꽉 채워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반 토막만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림을 이제 여기에 적당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지만 장판지나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외워서 답안지 나중에 써야지,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데에만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반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림만 여기는 요 페이지는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만 그려갖고는 요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3페이지를 나중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3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을 쓸 때 이 그림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제 채점자가 봤을 때 맞아 거기 그런 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 당신 잘하네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데에다가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를 쓰고 이 페이지는 하단에 큰 그림이 들어가면 참 좋아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상관없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그림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문제 조건이 들어가는 그림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상단,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도 상단에 그림을 배치를 해가지고 넣어야 될 그 그림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작은 그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프로 여기다 이따만하게 그리면 내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선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종이 채우려고 그냥 잔머리 굴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보통은 최대 6줄 그림이 5줄에서 6줄 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반반씩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안 되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표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신문처럼 왔다 갔다 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다가 또 도표는 또 이제 이만큼 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있는 이 네모들을 이 안에 넣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그림이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그림이 이제 부등치마에 대한 접속 구간에 그럼 접속 구간을 그리는 거예요. 접속 구간에 부등치마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메커니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는 요거 보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이렇게 3페이지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그림은 뭘 넣으면 되냐? 모식도나 상세도, 시공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도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여기에 가다가 이제 사람이 빠졌는데 여기 사람도 그리고 뭐 여기 기계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려도 되는데 너무 막 낙서같이 그리면 안 되고 이제 이 사람이 보고서는 이해가 할 수 있게 깔끔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로우 차트. 이게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이런 거를 플로우 차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순서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표가 이제 우리는 품질 시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할 때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도 비교표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준이나 공법도 되고 현상도 되고 비교표를 넣어도 돼요. 그거대로 요 페이지를 채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셨으니까 빨리 끝내고, 그쵸?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3줄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교반만 하시거나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실 테니까 처음에 이렇게 답안지가 있으면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답안지를 써요. 그죠? 답안지 문제를 이제 2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서론이라고 생각하는 처음에 이제 큰 대제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대제목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1번 서론 쓰는데 이 간격을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문제가 이제 서론 뭐라고 쓴 다음에 여기서부터 2번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등치마의 원인 이라고 쓰고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서론은 이제 내용을 썼다고 치고 여기에 나오는 요 아이템 방가로짜리 아이템 있잖아요. 모두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쓸 텐데 부등치마의 원인을 쓸 때 여기다가 하나, 2칸 쓰고 3번째 칸에다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그 그림도 이렇게 거기 딱 위치에 되어 있는데 여기다 쓰고 부등치마의 원인 그러면서 점성토 성분이 높은 재료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또 2번 여기에다가 원래부터 연약 집안에 동해 영향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요 라인별로 쭉쭉쭉쭉 쓰시면 돼요. 나중에 요렇게 문제를 쓸 때에는 1번 이렇게 쓰고 제목을 쓰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내용은 아시겠죠? 이따가 여기 제가 나눠드릴 요거 보고서는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시험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 이거 3개만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3개만 5줄에서 6줄 되는 거 이게 3개만 하고 끝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아이템 많이 가지고 와서 이 문제 말고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다르게 쓰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돼서 요게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넘기면 다음 장이 나오면서 다음 페이지가 펼쳐지는데 여기에다가 또 그런 그림을 이렇게 반반씩 또 작은 그림도 그리고 있고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채워요. 그럼 얘가 남잖아요. 얘는 남겨요. 나중에 내가 시험을 보고 오답 노트를 해갖고는 이거 추가로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에 이거 만들었는데 없었던 내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여기다가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에 1, 2, 3, 4번까지 내용이 갈 수도 있고 1, 2번만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7문제, 8문제 다 아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주차라고 써 있는 걸 이번 주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기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이제 나의 메모가 생기거나 오답노트 할 때 여기다가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교재 가지고 네.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해 오, 그렇죠. 이 교재 안에 이제 내용들이 다 있고 지금 저희가 교재 말씀하시니까 교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자면 이제 계속 페이지를 다 전체가 정리돼 갖고는 저 지우면 좋은데. 그러면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교재 안내를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 1주차가 다 토공의 연약지방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아까 등록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교재가 편찬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앞부분만 일부 출력본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책 이름이 길잡이 책이에요. 길잡이 책에는 용어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일부 서술에 대한 문제 해설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고 해서 이 문제를 채우시면 돼요. 거기 있는 그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핵심 120이라고 요 핵심 1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토목 시공기술사 교재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진짜 답안지를 쓸 것처럼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림하고 지금 이제 이 레이아웃의 형태도 그대로 따라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답안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여기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핵심 120은 서술 문제에 풀이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올인원 토목 품질 서브노트가 있어요. 올인원 토목 품질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페이지 나눠드린 요 장도 거기서 발췌가 된 건데 합격자의 서브노트예요. 그래서 주요 70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웬만한 거는 다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다 해놓고 가신 거라 하다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약간 자습서 같이 이렇게 보시고 약간 컨닝 하셔갖고 채우시면 돼요.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월 9일 금요일 날 이제 문제를 푸셨다고 생각하는 문제 3번 도로 성토재료의 공학적 구비 조건과 토공 작업 중 품질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찍힌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토재료의 공학적 구비 조건을 하나 쓰고 그리고 토공 작업 중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하나 쓰고 그래서 여기에 부등침하의 원인과 방지 대책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쓰시고 여기다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흐름도라 해서 플로우 차트도 나름대로 나와 있고 첫 페이지에 그리고 그래프나 공식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요쪽에 요 페이지에다가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공에 관련돼 있는 토공은 또 다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 아니면 그래프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다짐도 판정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공학적 구비 조건의 품질 성토재료의 품질 기준이거든요. 성토재료 품질 기준이니까 크게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밑에다가 다짐 그래프 그리고 옆에다가는 다짐 공식 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12월 13일 날 내용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문제 13번 도심지 건설공사에서 기존 구조물의 근접 굴착 공사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그럼 문제점 하나 찍히고 대책 하나 찍힌 거잖아요. 두 가지 물어본 바에 대해서 똑같이 쓰시면 되고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건설공사의 기존 구조물이 중요해요. 도심지 건설공사의 기존 구조물이 담긴 그림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맨 윗줄에다 여기다 그림 그려야 되겠죠. 도심지에 있는 기존 공사 여기에 뭐 도심지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건물 몇 개 그리고 흙막이 시설이 있었다. 근데 이쪽에 지하철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 터널에 이제 라포스터 찔러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어스앵커를 박으면 여기에 서로 간섭 구간이 생기겠죠.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 스트러스트 막 망가지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와서 이런 조건식으로 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게 어려우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이제 흉막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부는 이제 엑스트라로 처음에 여기 엑스트라로 만든 게 기존 구조물에 엑스트라는 여기 없네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바로 들어갔는데 1번에 보면 흙막이 주변 집안에 침하 발생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로마수터 1비 3번 해가지고는 요 구역을 나눠서 이게 위험도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런 그림을 마음에 들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넣어서 하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더 좋은 그림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일링 그림도 있고 구조물의 치마 누수 균열에 관련되는 그림도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똑같이 흙막이 그림이 연속해서 2번 들어가는 거는 약간 진부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하려면 그 중에 하나만 그리면 되고 이걸 같이 합쳐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대책에 나와 있는 파괴적 시험과 비파괴적 시험으로 해갖고는 뭐 이거 두 개, 이 표를 비교표가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기존 구조물에 파괴적 시험 하면 보일링, 사운딩, 뭐 전단 투수 시험 이런 거 한다. 비파괴점의 GPR 전기 비정 탐사, 뭐 지오 토모그래피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비교표를 그려갖고는 비교표도 이제 크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기를 이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다음 주에 모의고사반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이분도 이건 서브노트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잘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준비한 거대로 시험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써줄 수는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해보다가 약간 나 스스로 좀 나 못 믿겠는 느낌이 들잖아. 내가 이거를 썼다고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 재놓고 3페이지 내가 시간 안에 쓸 수 있나? 이거 넣으라고 했을 때 먼저 그림을 먼저 넣어볼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안 되네?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를 해보던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루틴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서브노트는 이렇게 가고 이제 우리 용어 서술에 대한 거는 요거대로 가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용어도 있다고 했잖아요. 정규반. 원래 정규반은 용어 1, 2번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3번, 4번을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요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완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차피 용어의 이 3번, 4번은 서술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든 이 용어에 물어본 바에 대해서 이게 뭔 정의를 알고 이게 중요한 그림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대책을 쓰던지 아니면 뭐를 할 때 개발 방향을 쓰던지 그런 문제점과 대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어차피 서술을 하다 보면 다 늘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면 서술 문제 숙제가 우선이고 요거는 시간 남을 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서브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저희가 시험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요 70문제를 보면 토공사의 토질조사 문제 그리고 성토재료의 다짐 문제 연약지방 문제까지 들어있어요. 1주차에. 그쵸? 그러면 장판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장판지의 시험 범위가 토질조사 그리고 다짐 연약지방 만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 중에 처음 오시자마자 장판지 시험 20분 볼 거거든요. 그럼 제가 칠판에 써놓을 거예요. 토지조사 장판지 쓰세요. 그러면은 A3 장판지로 이렇게 한 판을 쓰시면 돼요. 장판지 수업에 있는 걸로. 이제 정규번에서 다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모의고사는 80분 볼 건데 서술을 2문제, 3문제 중에 2문제 선택하는 거, 용어를 3문제에서 5문제 중에 3문제 선택하는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 고통스럽겠죠. 이제 80분 보면. 80분 고통스러운데 이제 나오면 이제 풀이를 해드려요. 이때 가면 이제 나의 깨달음이 오는 거지. 아, 내가 이거 못 썼구나. 그러면서 이제 각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차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한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을 하고 가시면 첨삭을 또 해드릴 거예요. 첨삭을 하면은 어차피 풀이 과정 중에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은 됐고 첨삭은 이제 레이아웃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들여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첨삭이 나오면 차주에는 또 오답 노트를 하셔야 되겠죠? 오답 노트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내가 잘 못 쓴 거니까 제가 보고서는 요것만 추가하세요. 그러면 아까 이 4번째 장에다가 쓰시면 되고 이거는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요 길잡이 책은 한 지금 11월까지는 요걸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안에 토공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요거대로 이제 노트를 가지고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이 교재 네. 보고 아까 하면 장판지를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장판, 그러면은 지금 정규반을 안 들으셨어요? 정규반을 안 듣고 요거를 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3년 해갖고 뭐 어렵진 않은데. 아, 네. 그렇죠. 그 장판지를 새로 이제 사야 되나. 아, 그러면 장판지만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게 장판지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네. 토목 시공센터 장판지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게 그거고 더 추가되는 건 3년 전에 했던 건데. 아, 여기 학원에서 네, 가지고 계신 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다만 토목 시공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 파트가 없어요. 시험 그 과정 중에 없어요. 총론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 커리큘럼 안에 넣어놨어요. 이제 모의고사 반에서 품질 관리에 관한 장판지 수업이랑 용어 수업이랑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그냥 놔두고 있다가 수업한다고 할 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토지를 가진 여자지만 장판지가 없는데 아, 정규반 수업 같이 들으시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냥 전체를 다 보내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규반이랑 모의고사반을 같이 가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반은 이 진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이미 다 한 번 훑은 거니까. 근데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공종별로 이거 일주일 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나게 돼요. 분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게 있어 여기 게 없어서 숙제를 못해요. 일단 없는 건 아닌데 여기 게 없어서 숙제를 혹시 다른 타 학원에서 그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거랑 이 장판지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장판지는 무조건 한 판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분류 체계라는 건 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건 한 공정에 이제 몇 페이지씩 되잖아요. 그거를 다 통째로 외우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서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답 노트까지가 하는 게 우리의 주요 사업이라는 거 아시고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서 토목 시공과 토목 품질에 관해서 이게 뭐가 틀린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랑 토목 시공 기술사는 일단 시작 기준일이 달라요. 얘는 7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79년 10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얘는 91년 10월부터 시작돼서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 기출 문제나 이런 분야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예상되는 게 오히려 조금 제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를 뽑아내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토목 시공 같은 게 워낙 광범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나올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고 시험 횟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연애 2회, 이거는 연애 3회잖아요. 3회갈 시험을 보고 응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90명 정도 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배 많지? 11배 정도 많네요.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시험 봐요. 매 회차마다 이제 소화되는 인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시를 따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토목 품질 시험에 대한 나름의 전문 기술사로서의 약간 희귀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의 합격률 궁금하잖아요. 합격률 같은 경우는 13.7%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 이거니까 몇 명 되진 않아요. 이게 높은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10.4%. 그래도 이만큼 되면 100명은 뽑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이거 엄청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40명 뽑았다가 언제는 180명 뽑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이분들은 아주 꾸준히 7명에서 8명 막 계속 이렇게만 뽑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아주 가끔씩 30명씩 뽑을 때가 있는데 지금 정말 감명 콩날 때 그렇게 뽑고 보통은 한 10자리 미만에서 2자리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합격자 이건 한 560명 돼요. 여기는 1만 명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숫자를 들쑥날쑥 하는지 알 것 같죠? 이제 많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 괜찮다. 열심히 하면. 그리고 이제 출제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토목 시공기술사는 일반적인 시공 그리고 품질, 안전, 환경 이런 게 다 나와요. 특히 특수공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특수공정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댐, 하천, 항만, 교량, 터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품질시험기술사는 그건 원래 구조검토부터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달라서 시작되는 거지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건 재료적인 부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목품질시험기술사는 재료나 시험기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기와 다른 이 특수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분야가 일부 나오게 돼 있어요. 궤도에 관련돼 있는 내용만 철도도 다 나오진 않아요. 궤도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교재에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품질 관리. 아까 여기에는 총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한 거 하시게 요거를 다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모의고사 반에 요 수업을 넣었어요. 그리고 요 수업을 넣는 거를 정규반에서 볼 수 있게 나중에 이제 돌려서 볼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보통은 시방 기준이나 우리 업무 지침상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주로 시공기술사 같은 경우에 공법을 암기해야 되는 공법 엄청 많은 거 이제 암기해서 그 암기 싸움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는 시방 기준 암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가 되고 실제로 토목품질 시험 기술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요거 따고 요거 따도 돼요. 근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게 더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좀 좁은 내용에서 깊게 내려가는 거는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아면 되니까. 근데 이게 특수공정은 이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제 면접에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숙제를 집에 가서 잘 해오실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예전에 시험을 이렇게 잘못 해오시는 분들 중에 소장님 중에 이렇게 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장에 오면은 이 새로운 페이지가 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2장씩 달랑달랑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연속되는 책 중에 이렇게 폈을 때 한 문제가 나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나는 네. 4개를 하려고 그러면 4개를, 네. 그럼 다음 장에도 이 문제에 대한 걸 적고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 얘기했잖아요. 1번, 2번, 이게 1번, 2번이잖아요. 넘겨서 또 3번, 4번 있겠죠.
그럼 3번에 요 그림을 넣고 그림을 연계된 그림을 넣고 4번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넘기면 또 새로운 페이지에서 그 다음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3, 4번 여기서 나중에 넣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페이지를 추가해서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을지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번을 하고 그다음에 2번을 갖다 붙이면 끼워 넣기가 아, 그렇죠. 그렇게 어려우면 오답부터 별도로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다가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지쳐가면 이렇게만 하고 끝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가 비슷한 문제들이 많고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적은 아이템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돌려가면서 하는 게 짧은 공부에 빨리 지금 효과를 내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이거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괜찮은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을 많이 몇 가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진짜 알짜배기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다 숙제하면 돼요.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원래는 전에 서브노트 전에 시험을 보셨을 때는 아마 거기다가 숙제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저희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 보는 시험지랑 똑같이 생긴 을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을지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는 여기부터 쓰라고. 제가 거기에다가 얘기를 그 직원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회차에서 이거 쓰는 형식이 바뀌었는데 이전 형식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바꿔달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프린트를 제가 해가 평소에 쓰거든요. 네. 인력 관리 공부에 네. 이거도 프린트에서 쓰는 뭐 프린트해서 써도 되는데 그 을지 형식으로 하는 게 그 종이 두께나 그 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돼요. 그러면 이거는 또 철을 해가지고는 쓰셔야 되겠죠.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팔아요. 을지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을지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네요. 네. 저기도 판단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만드시라는 네, 을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통째로 사가지고는 하시면 되고. 네.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을지로 바꿔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거 가져가셔갖고. 예. 그럼 이제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꿔. 네, 바꿔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장판지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장판지 암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방안지라고 되어 있는 그 종이에다가 쓰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암기를 해서 그 당일날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 시험 친 거 그 뒷장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한 판을 쓰시면 돼요. 장판지를 사야 돼? 장판지는 사는 게 아니라 장판지 파일은 드리고 장판지를 쓰는 이 종이는 방안지라고 해서 파는데 방안지로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방안지가 이게 모눈이 이제 다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모 그리고 이제 막 전개도 그리는 게 쉬우니까 이거 쓰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 그 장판지는 주시나요? 이거는 시험지는 드려요. 네. 내용은 다 나중에 파일로 주시나요? 장판지 내용. 네.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네,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게 뭐 형식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형식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이 모의고사는 저희가 그 모의고사 그 시험지가 있어요. 보통은 시험에 가면 4교시 시험을 보잖아요. 4교시 이제 색지가 앞에 달라져 있는 4권의 시험지를 매 교시마다 한 권씩 받아갖고 시험을 보는데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걸 팔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시험을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필기도 하고 몇 회째 내가 이제 하고 있는 날짜도 써가지고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모의고사 답안지 사라님 답안지도 사야 된다. 그거는 4권을 한 묶음으로 팔아서 5,000원인가 정도 해요.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 이게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이 이 세모도 있고
서브노트를 용어 서술, 토시 용어 서술 어디까지 했는지도 있고, 만약에 토목 시공을 보셨으면 시공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동그라미 다 친 분이 있고 다 X 친 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김종성 소장님은 토목 시공 서브노트가 이제 중간까지만 하셨나 봐요. 네, 중간까지만 하셨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진도를 나갈 때 이제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같이 추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규반은 안 들으시고 오늘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리고 김진성 소장님 계실까요? 김진성 소장님은 서브노트를 품질도 서술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 예전에 수업한 거를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그러면 서브노트가 있으세요? 없어요. 서술 용어 서브노트가 둘 다 없으시고. 그리고 정규반과 모의고사반에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수업은 여기에서? 네. 김인섭 소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서브노트 하셨잖아요. 네, 했으면 X라고 쓰셨어요. 네. 됐어요. 좋아요. 신희민 소장. 네. 소장님은 서브노트가 되어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서브노트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공부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는 거 있죠. 나름의 공부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 답안지처럼? 네, 이거랑 비슷한데. 핵심 매개십처럼 생긴 거? 네네. 용어는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업 이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시험 치고 그러면 시간이 아마 모자랄 거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90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90일 동안 내가 일어나자마자 90분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에 투자하면은 뭐든 다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몸을 만들고 싶어서 매일 90일 동안 1시간 반씩 헬스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주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죠? 다이어트도 한 3개월, 90일 동안 이제 운동하고 막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사도 일어나자마자 장판지, 암기 1시간 반 동안 써가지고 암기하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집에 돌아가셔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네? 홈페이지. 연락처 오늘 제가 돌아가시면 단톡방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질문 올려주시면 돼요. 장판지 올려주세요. 네. 장판지도 거기다 올려드리고. 네. 숙제 이해가 안 가지고. 네. 이거 하나 정리하는 거 네. 정리를 이렇게 한 줄만 쓰라는 건지 아니면 다 이렇게 쓰라는 맞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제 공학적 구비 조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번 전당 강도의 양호한 재료. 넘어가서 2번 공학적으로 안정한 재료. 이렇게 글씨만 쓰는 글씨만 거예요. 쓰는 거예요. 머리만. 아이템만 제목,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목만 쓰는 거예요. 아이템 제목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 이 중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한 아태보고 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공통할 때 여기. 정리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고 네. 양면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을지가 있잖아요. 을지는 단면이라는 양면 종이에요. 네. 그래서 양면 종이에요. 그래서 양면을 피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피면 이렇게 되어 있고 넘기면 또 이런 페이지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한 문제당 한 페이지, 한 면, 양면으로 한 면으로 내가 딱 폈을 때 신문처럼 여기 이거 중요하고 아이템 이거 써야지라고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폈을 때 한 문제가 나올 예, 때 예, 그렇게만 예. 만들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처리를 다 해야 되죠. 의지는 묶어져 있어요. 원래 묶어져 있고 뜯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다가 이제